혹시 요양원으로 가는 것 외에 더 나은 삶의 방식이 있을까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60세에서 85세 사이의 분들에게 요양원이라는 단어는 불안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치 삶의 마지막 장을 너무 일찍 넘기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졌습니다. 요양원이 더 이상 유일한 선택지는 아닙니다. 요즘 들어 많은 어르신들이 안전하면서도 더 만족스럽고 더 존중받으며 자신의 삶의 진정으로 어울리는 새로운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통적인 요양원 대신 선택할 수 있는 7가지 대안을 소개합니다. 이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직접 선택하고 있는 실질적인 옵션들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분에게 꼭 맞는 삶의 방식 하나쯤은 발견하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를 들으며 노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선택지는 간단하고 어떤 건 놀랍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존재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께 꼭 필요한 실용적이고 힘이 되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더 나은 선택지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선택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택 돌봄을 통해 자신이 살던 집에서 계속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힘이 되는 선택 중 하나는 익숙하고 정든 내 집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도움을 받으면서 품위 있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요즘 선택하는 재택 돌봄 서비스는 단순히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더 잘 살기 위해 찾는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독립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더 편안하게 만들며 독립성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런 돌봄은 식사 준비나 청소, 장보기 같은 일상적인 도움에서부터 목욕이나 옷 갈아입기, 약 복용 관리 같은 개인적인 영역까지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있어 매일 아침 익숙한 침대에서 눈을 뜨고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손수 키운 화분에 물을 주는 일은 그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익숙함과 통제감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어르신의 기분과 정신건강, 전반적인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자기 집에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이 시설로 들어간 경우보다 인지 능력을 더 오래 유지하고 우울감을 덜 느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루틴을 유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마음과 기억이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78세인 김영자 어르신은 무릎 관절이 예전 같지 않고 가끔 약을 깜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 5일 방문 요양사가 집으로 찾아와 간단한 도움을 주면서 영자 어르신은 자신의 일상 속에서 활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낱말 퍼즐을 풀고 부엌 창문으로 새들을 바라보며 일요일이면 이웃과 커피를 마시는 삶.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시설이 아니라 내 공간에서 받는 작은 도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택 돌봄의 아름다움입니다. 상황에 따라 조절 가능하고 존중받으며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의 방문부터 매일 도와주는 형태까지 그 유연함 덕분에 많은 분들이 이 방식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존엄성 그리고 삶의 기쁨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로를 돕는 생활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성인이 된 자녀와 함께 사는 어르신이 늘고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독립성을 포기하거나 짐이 되는 형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세대 간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쌍방 관계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여러 세대가 한 지붕 아래 살면 돌봄과 정서적 안정, 그리고 연결감이 자연스럽게 일상에 스며듭니다. 어르신은 가족의 의존 대상이 아니라 귀중한 구성원으로 남아 가족사의 한복판에서 역할을 이어갑니다. 손주를 돌봐주거나 옛 추억을 들려주고 그저 차분하고 따뜻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가족 관계는 깊어집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동거는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목적의식을 높여줍니다. 단순히 사람이 주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고 필요로 되고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경험입니다. 그것이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공적일까요? 성공 여부는 명확한 경계 설정, 상호 존중, 그리고 충분한 공간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각 세대가 상대 세대의 필요를 인정할 때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사는 돌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삶을 나누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81세의 박정우 어르신을 떠올려 보세요. 배우자를 잃은 뒤 딸이 차고 위층을 개조해 따로 출입문과 칸이 주방, 생활 공간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박 어르신은 자신의 일정에 맞춰 지내면서도
저녁 식사 때 가족과 어울리고 손자의 야구 경기도 응원하며 사생활을 지키면서 가족의 일상에 기꺼이 참여합니다. 이 변화는 박 어르신의 삶 전체를 바꿔 놓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세대가 함께 살면 생활비를 줄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정부 지원이나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겨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함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세 번째는 스마트홈 환경을 갖춘 재택 노후입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선택하는 또 하나의 현실적인 방식은 기술과 계획을 접목해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공간을 내 삶에 맞게 바꾸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요즘은 계단 리프트, 미끄럼 방지 바닥, 손잡이, 자동 조명 센서, 입식 욕조 등을 설치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포기가 아니라 스스로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사고방식의 전환입니다. 노후를 내 집에서 보내는 것은 변화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변화에 미리 대비함으로써 삶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기술은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음성 비서 기능, 응급 호출 시스템, 영상 초인종, 자동 약 복용 기기 등은 혼자 살아도 안전하게 연결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입니다. 심리적으로도 집에서 늙어간다는 것은 자아 정체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익숙한 물건, 향기, 기억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시설도 대신할 수 없는 안정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올해 79세인 이순자 어르신은 한 번의 낙상 사고 후 집을 전면 리모델링 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이제 늙었구나 하는 마음에 부끄럽기도 했지만 몇 주 지나고 나서는 오히려 수년 만에 느끼는 자유로움과 자신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샤워할 때 불안하지 않고 집 안을 스스로 이동하며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것은 어르신에게 아주 큰 변화였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도 어르신이 이런 선택을 하도록 돕는 일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아직 강하시고 우리는 당신이 당신답게 살도록 도울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보여주는 방식이죠. 조금 더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만큼 의미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명확한 경계가 있는 다세대 동거입니다. 특히 정기 깊은 한국 가족 문화에서는 최근 들어 세대가 함께 사는 방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아이 돌보는 역할이나 집안일을 돕는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런 동거의 핵심은 경계입니다. 잘 설계된 다세대 주거는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고 동반자적 연결감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계가 모호하면 오해나 피로감이 쌓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솔직한 대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 어떤 공간은 사적인지, 각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분명히 나누어야 합니다. 어르신은 보살핌을 받는 존재도 손님도 아닌 공동의 삶을 나누는 동반자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올해 83세인 김영숙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딸과 사위가 모시는 대신 함께 살며 삶을 공유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를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일상과 루틴을 존중해 주었고 중요한 가족 결정에도 늘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의 잠자리 동화를 들려주는 공식 이야기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필요로 되지만 이용당하지 않고 지지받되 억눌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생활 방식은 깊은 정서적 연결과 삶의 의미를 만들어주지만 동시에 끊임없는 조율과 상호 존중이 필요합니다. 옛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감정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현대적인 선택지입니다. 지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독립형 커뮤니티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의 선택지를 혼자 집에 있거나 혹은 요양시설로 가는 것 두 가지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이 독립형 커뮤니티입니다. 이곳은 스스로 일상생활을 대부분 해낼 수 있지만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보통 아파트나 단독주택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만의 공간에서 생활하면서도 식사 서비스, 취미 모임, 병원 이동이나 간단한 심부름 같은 지원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노년기의 가장 조용한 위험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그것은 당장 눈에 띄는 상처를 주지는 않지만 서서히 삶의 기쁨과 의미, 심지어는 면역력까지도 갉아먹습니다. 같은 시기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은 단절 대신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살아간다는 감각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라는 단어에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모두 똑같은 삶을 사는 곳이 아니라 개인의 취향과 삶의 방식에 맞게 선택 가능한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어떤 곳은 자연과 건강 중심으로, 어떤 곳은 예술이나 평생 학습 중심으로 구성되며 나이에 맞춘 삶이 아닌 나답게 사는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78세의 윤재호 어르신은 은퇴 후 오히려 더 우울해졌습니다. 집은 감옥처럼 느껴졌고 자녀들은 멀리 살았으며 배우자는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목공 스튜디오와 산책로, 그리고 매주 영화 모임이 있는 한 커뮤니티로 이사한 뒤 삶에 다시 설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이처럼 유익한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셨다면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두려움이 아니라 명확한 시선으로 노후를 바라보는 것. 80세 이후의 삶은 선물과도 같지만 많은 이들이 그 시기에 건강하게 도달을 하지 못하는 현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관심이 아니라 몰랐기 때문입니다. 염증, 근육 소실, 수면 부족, 정서적 고립 같은 문제는 조용히 다가오고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불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작고 지속적인 변화가 충분히 삶을 바꾼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이번 달, 올해 여러분이 선택하는 행동이 앞으로의 움직임, 생각, 감정까지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떤 내용이 가장 마음에 남았나요? 갑작스레 다가오는 염증의 위험이었나요? 움직임이 없을 때 무너지는 근육의 중요성이었나요? 혹은 잠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는 것, 감정적 연결이 약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였을까요? 무엇이든 그냥 정보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는 결심의 시간, 몸과 마음, 삶의 목적을 위해 계속 나아가겠다는 의지로 바꾸어 보세요. 노화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지켜야 할지 선택하고 그 외의 것들은 흘려보내는 지혜. 그 지혜는 지금의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 안에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기를 지혜롭고 당당하게 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절대 그보다 낮은 삶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마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댓글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과 앞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싶은지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은 우리에게 큰 영감이 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7번째는 세대 통합형 공동체입니다. 지금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년을 보내는 방식이 더 이상 고요하고 고립된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닌 연결과 어울림의 삶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선택하는 것은 세대가 함께 사는 마을입니다. 이곳은 특정 연령대만 허용되는 아파트가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이 나란히 살아가는 진짜 삶의 공간입니다. 옆집에는 젊은 교사가 살고 길 건너에는 싱글맘이, 커뮤니티 정원에는 대학생이 함께 씨앗을 심습니다. 누군가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주고 누군가는 포치, 현관에서 커피 한잔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답은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 이야기, 그리고 단순히 존재해주는 것 자체입니다. 이것은 시혜도 의존도 아닙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진정한 공존입니다. 76세인 윤혜경 어르신은 오리건주에 있는 이런 공동체로 이사한 후 삶의 활기를 되찾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매주 목요일시 낭독 모임을 이끌고 인근 기숙사에 사는 고등학생들은 스마트폰 설정을 도와주고 전구를 갈아주며 그녀가 처음 듣는 음악을 소개해줍니다. 그녀는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삶의 생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마을에는 공동 텃밭, 작은 도서관, 산책길, 커뮤니티 센터 등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잠긴 현관도, 차가운 로비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위한 공간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단지 따뜻함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두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세대 통합형 공동체에 사는 어르신들은 인지 저하 속도가 느리고 외로움을 훨씬 덜 느낀다고 합니다. 반대로 젊은 세대는 공감 능력이 높아지고 스마트폰 너머의 진짜 삶과 연결됩니다. 이 선택지는 세상에서 멀어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아직 세상에 줄 것이 많다고 느끼지만 어디에 그 에너지를 쓸지 몰랐던 분들에게 이런 공동체는 새로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년기에서의 연결은 사치가 아니라 하나의 치유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가장 강력한 약은 병원에서가 아니라 저녁 식사 자리의 웃음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봅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건 결코 독립성과 존엄을 내려놓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조용히 두려워하는 요양시설의 이미지, 반복되는 일상, 말없는 복도,
존재로서 보살핌 받기보단 관리받는 느낌.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확인하셨을 겁니다. 세상에는 삶의 이야기를 존중하면서 나이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길들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친구와 공동주택에 살거나 자녀 곁에서 독립적으로 지내거나 어르신 마을에서 편안함을 느끼거나 재택 돌봄을 받거나 혹은 다양한 세대와 함께 어울려 사는 공동체를 선택하거나 어떤 길이든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다만 그 안에 흐르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사람답게 연결된 채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살아오셨기에 누군가 대신 키를 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선택지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어떤 장면을 떠올리면 어깨에 들어갔던 힘이 조금 내려앉는 기분이 드셨나요? 우리의 목표는 단지 생을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들이 여전히 나의 시간으로 느껴지는 삶, 그것이 진짜 노후의 가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오늘 새롭게 알게 된 점 한 가지와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보고 싶은지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기에 저희는 계속해서 지혜롭고 따뜻한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